군산시 소룡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현재 호흡을 회복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 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읍형 공공배달 앱이 오는 5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중개 수수료율은 한 건당 2%로 민간 배달 앱보다 저렴하고 가입비는 없앨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27일 오전 10시 40분쯤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홀로 로봇 기계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응급처치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A씨는 호흡을 되찾아 치료받고 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7일 낮 12시 10분쯤 진안군 마령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1헥타르와 인근에 있던 태양광 패널 일부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상객의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실화자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고창군 아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불이 난 집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오는 주말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장장 7개월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를 넘어 도심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국내외 기자들에게 박람회장이 선공개됐습니다. 10년 전 박람회보다 5배 더 커진 박람회장과 그 안에 담아낸 생태의 가치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프레스데이. 발제에 나선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 준비 과정을 회고하며 생태의 운명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도시가 개발과 토건에 매달릴 때 순천은 전봇대 282개를 뽑아 흙두루미의 서식지를 보존했고 그 결과 관광객이 20배 가까이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며 인간과 자연의 필수적인 상관관계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정원박람회를 열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2위 도시가 바로 전남 동부권이라며 전남 동부권의 허파 기능을 수행하는 순천 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탄소 배출량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는 제철소가 있고 국가화학단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탄소를 저감해주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순천이고 이 정원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박람회장 투어. 202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는 10년 전 박람회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가 외국의 정원을 모방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박람회는 생태의 가치와 우리나라 정원 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쓰는 재해 예방시설인 저류지를 365일 인간을 위한 잔디 광장으로 바꿔낸 오천 그린광장. 몇 달 전까지 차가 다니던 도로 위에 장장 1km 길이의 잔디를 심고 가꿔낸 그린 아일랜드. 국내 최초의 전기 배터리 충전용 체험선을 타고 도심 정원 곳곳을 관람할 수 있는 정원 드리모, 세계 최초 1박 2일 머무는 정원 가든스테이,
대자연의 축소판을 순천 도심 한가운데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원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이제 내가 정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재충전되면서 또 힐링이 되지 않는 정원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원을 이번에 보여드릴 겁니다.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국내외 관광객 800만 명 방문을 목표로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남원시 상습 침수 산동면과 대강면 일대 200여억 원을 들여 배수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06억 원을 들여 산동면 부절리와 대강면 방독리 일원에 배수문과 배수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특히 대강면 방독리 일대는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방류까지 겹치며 막대한 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환경부의 무공해차 전환 공모 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전기차 충전기 8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김제시와 함께 기업 2곳이 참여합니다. 생태교란 어종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블루길 같은 외래 어종부터 강준치처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어종이 토종어류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물에는 강준치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전국의 강과 호수에 무섭게 번식하고 있는 생태교란 어종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삼당지 내 한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외래어종, 유해어종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붕어잡이 어선을 타고 낙동강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전에 설치한 그물을 걷자 물고기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이게 그물 걷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종류가 다 나오네요, 진짜. 베스. 대부분 어민의 골칫거리인 강준치와 누치, 외래어종인 블루길과 큰잎배스입니다. 3월은 1년 중 생태 교란종이 가장 적게 잡히는 시기지만 그물은 묵직합니다. 저희가 배를 타고 나온 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붕어가 가득해야 할 어망에는 보신 것처럼 생태 교란종이 가득합니다. 이날 가장 많이 잡힌 건 강준치입니다. 강한 번식력에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1m 넘게 자라다 보니 어느덧 최강의 포식자에 올랐습니다. 2000년대 낙동강으로 유입됐는데 가시 많고 맛도 없어 팔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25년 넘게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민도 한숨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리 많지 않았죠. 붕어 같은 거, 잉어 같은 게 산란장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또 유해 어종들 때문에 뭐 산란을 한다 해도 한 60% 이상은 감소한다고 봐야 됩니다. 선착장으로 돌아온 배에서 누치는 강으로 버려집니다. 토종어류를 잡아먹으니 방생할 수도 없고 수매도 하지 않는 어종이라 어민들이 폐기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지정된 생태계 교란 어류는 블루길과 베스, 브라운 송어 3종. 낙동강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강준치와 누치, 외래어종 블루길과 베스가 가장 많이 잡힙니다. 어민들은 지자체 수매를 위해 각자 잡은 물고기를 보관합니다. 밀양 지역 수매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 2주 전 2톤을 비웠던 창고는 다시 쌓여갑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 지역 한 어민의 냉동고도 강준치로 가득합니다. 매주 수매가 진행되지만 벌써 보관된 것만 1,400여 킬로그램.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착장에는 2번 조업으로 올린 강준치 500여 킬로그램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양산에서도 1년에 2번 치어를 넣거든요, 치어. 이제 봄에도 치어를 넣고 가을에도 치어를 넣는데 그거 넣어봐야 뭐 하는 거죠. 뭐 1년에 예산이 뭐 6천, 7천만 원씩 넣으면은 외래종자들 뿌리면 그냥 와서 다다다 달라서 다 먹어버려요, 치어를. 생태계 교란종은 직접 잡는 것 외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의 점령은 수매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2019년 52톤, 20년 62톤이던 경남 수매 실적은 확산만큼 예산도 늘며 21년 111톤, 22년 100톤으로 늘었습니다. 수매된 어류는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되거나 폐기됩니다. 방생이나 목적으로 외래어종 이런 구분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방생하려 그러면 우리 토속 어종, 잉어나 붕어나 뭐 이런 거 방생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양에 지자체 예산은 몇 개월 만에 소진됩니다. 그 뒤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난폭한 포식자들이 점령한 물반 고기반 어장을 보는 어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쌓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권정숙입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정읍형 공공배달 앱이 오는 5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앱 개발과 운영을 맡고 있는 위메프오와 지난 14일 업무 협약을 맺었다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위메프오 파트너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개 수수료율은 건당 2%로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고 가입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각종 할인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이 행락철을 맞아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합니다. 경찰은 이달 말일 금요일 야간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 관광지 주변이나 유흥가, 고속도로 진입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재선거가 아닌 내년 6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선거 흐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주울 지역구는 민주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민주당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구지만 이번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전주울 지역구의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만 보고 투표했던 기존 선거 기류가 아닌 유권자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생활 정치가 먹혀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경우 선거 초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웠지만 선거가 중반전으로 치달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보당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적나라하고 화끈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 대량 개첨 등이 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더욱이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집마다 찾아가는 부엌칼 갈아주기 운동도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당이 아닌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지만 강 후보는 공약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논의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에 김제시 광알면 시설감자가 포함됐습니다. 김제시 광알면 시설감자가 정부의 동계식량 작물로 인정돼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 지역은 올해 260여 농가 600여 헥타르가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관계자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논에 콩, 분질미, 학예, 조사류 등의 전략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서 쌀의 생산량을 줄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환 정읍시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정신건강관리에 정읍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고 의원은 정읍 지역 자살 사망자 수는 2019년 35명, 다음해 40명, 그 다음 해는 3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